이렇게 알트가 개박살나는 장은 없었습니다. 알트장은 이제 없다. 알트들이 너무 많아서 알트가 올라갈 수 없다. 시즌 종료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말들이 너무 많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다 못해 제가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잔인한 사이클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알트들이 정말 부진합니다. 와중에 박살난 계좌와 시장에서는 온갖 이야기들이 들려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해서 이 영상을 바칩니다. 알트코인을 매수해둔 계좌를 쳐다보면 먼저 한수만 나옵니다. 적게는 마이너스 10%, 20%, 많게는 70%, 80%까지. 어플을 지우고 싶거나 폰을 박살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연 이 종목들이 본전이 나올까? 혹은 정말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이 깊어가는 요즘일 것 같은데요. 미국 주식도 한국 주식도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알트코인만 제대로 역주행 중이라 더 할 겁니다. 이미 계좌가 박살난 이 상황에서 알트는 손대면 안 된다. 당분간 알트장 재미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들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당분간 알트장 안 좋을 거라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마이너스 60%, 70% 혹은 80%짜리 정리하고 적절한 때를 기다려서 다시 매수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알트코인이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오를 수 있다는 희망만 있으면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왜 하락했는지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라 패스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직 시즌 종료가 아닌 이유. 두 번째, 알트장 올 수 있는지. 먼저 알트코인 투자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시장에서 말하는 시즌 종료의 의미는 비트코인도 이미 고점이 나왔고 이제 꽤 오랫동안 하락하는 장으로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맞죠? 시즌 종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반감기 사이클의 기간을 봤을 때 1060일 전후로 정점을 찍고 1년간의 하락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빗대어 시즌 종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이클이 이때쯤 종료되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다라고요. 과거 사이클이 종료됐던 시점은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기에 맞춰서 유동성이 잠겼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유동성 주기와 비트코인 반감기 주기가 어느 정도 일치해서 그 시기마다 하락장이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사이클은 어떤가요? 1.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2. 파월은 12월에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3.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 풀리고 있는 중입니다. 즉 과거 시즌 종료와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도 영상 하나를 만들 수 있을 만큼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쯤에서 미리 구독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도 하나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번 미국 셧다운으로 재무부에 쌓인 현금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1월 5일 기준 미국 셧다운은 36일 최장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곧 셧다운 종료가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종료가 되면 쌓여있는 현금들은 유동성으로 다시 풀리게 됩니다. 셧다운 종료가 정확히 언제일지 모르지만 종료될 시기가 그리 오래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시작된 적이 없었는데 종료라니요. 아니 될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알트코인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상승할 수가 없다. 2021년 코인마켓캡 기준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거래가 되던 코인은 1만 70여 개 정도 됩니다. 11월 4일 기준 코인마켓캡이 추적하는 코인의 개수는 2652만 가지입니다. 코인마켓캡에서 추적 안 되는 종목들도 있지만 오늘은 제외하고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이 숫자만 해도 엄청나죠?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 보면 1만 가지에서 2652만 가지? 2650배가 증가했네? 그런데 당시보다 시장 규모는 2650배를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다뤄볼게요. 코인 거래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중앙화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로 구분되죠. 중앙화 거래소는 은행이나 증권사로 비유를 한다면 덱스는 지갑 들고 와서 거래하는 직거래 장터 같은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같은 거래소들이 중앙화 거래소고 유니스왑, 메타마스크, 팬케이크 수업 같은 게 탈중앙화 거래소죠. 대부분의 코인들은 이 두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중앙화 거래소들은 나름의 상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들만이 상장이 되죠. 덱스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는 기준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으면 유통시켜서 거래를 시킬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어마어마한 코인들이 무분별하게 덱스 거래소에서 유통이 되게 된 겁니다. 미친듯이 코인 가짓수가 늘어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죠. 그 결과가 바로 2652만 개라는 어마어마한 개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화면이 제가 11월 4일날 캡처한 화면이고요. 이게 11월 5일 캡처한 화면입니다. 하루 사이에 3만 개의 코인이 더 늘었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니 코인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무슨 코인이 늘어났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뭐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매수를 하죠. 저도 모르는 코인이 90%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2650만 개 이상이 되는 코인들 중에서 몇 개나 알고 계신가요?
즉, 이 수많은 종목들 중 유동성이 공급되는 종목은 아주 미비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덱스 거래소 중 하나인 유니스왑의 유동성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3만 개의 풀 중 실제로 거래가 되는 건 수백 개 풀 정도입니다. 500개 정도만 잡아도 전체의 2%도 안 되는 숫자의 코인만이 그나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 2만 9천 개 이상은 사실상 거래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죠. 그냥 쓰레기입니다. 유니스왑 거래소는 팬케이크 스왑 거래소와 현물 덱스 거래소 1위와 2위를 다투는 거래소라 다른 덱스 거래소는 더 숫자가 작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럼 전체 덱스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코인 중 약 1에서 1.5% 정도가 유의미한 거래량을 일으킨다고 가정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개수를 한번 볼까요? 코인 마켓캡에 있는 마지막 페이지를 캡처했습니다. 9318번. 현재 전 세계 모든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 개수는 9318개입니다. 코인 마켓캡이 추적하는 2655만 개 중 9318개 정도만 중앙화 거래소 거래가 되고 있고, 이마저도 유의미한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은 훨씬 작아요. 또한 중앙화 거래소와 덱스 거래소의 거래량 비율을 보면 덱스 거래소의 거래량은 전체 25%가 아직 안 됩니다. 자, 이제 계산해 볼게요. 2655만 개의 코인 중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코인은 9318개입니다. 2021년도에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코인이 1만 70가지였으니까 오히려 개수가 줄어들었죠. 즉, 지금의 어마어마한 코인 가지수는 덱스 거래소에서 뻥튀기 된 것이고, 그마저도 제대로 된 코인은 2% 미만이다가 맞는 말이죠. 그럼 전체 거래량의 75%가 9318개의 코인에서 발생하는 거고, 나머지 25%가 2654만 개 정도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규모는 2021년 최고점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물론 시장이 커지는 데는 비트코인과 몇 명 대형 알트,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의 시총 규모가 성장한 게 한몫하긴 했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건 2021년 당시보다 훨씬 많은 돈이 시장에 들어와 있다는 거고 앞으로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당시 솔라나가 바닥을 치러가면서 나왔던 악재들입니다. 굳이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멈춰놓고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당시 기사들 검색하면 지금도 다 나와요. 최근에야 솔라나가 근본이니 이더리움에 대해 항마라는 둥 이야기하지만 절망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하면 또 프로 불편러들 댓글 많이 달 겁니다. 그건 솔라나라서 가능한 거라고요. 소설 쓰지 말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저때 당시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종목들이 다 이렇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알트가 회복되려고 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승이 가능한 게 알트코인이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막연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 종목에 대한 편차는 존재하겠지만 마이너스가 크다고 회복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결국 시장 핵심 키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에 대한 징후들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보시는 데이터는 BIS 국제결제은행의 비은행 차입자, 즉 기업, 가계, 정부 등에서 얼마나 공급되었는지 볼 수 있는 유동성 데이터입니다. 위에서부터 달러, 유로화, 엔화 유동성 전망입니다. 붉은색 선을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과 유로화는 계속해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엔화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은 달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달러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겠죠. 달러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 이후 대폭 줄었다가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로나 때는 제로금리로 동시다발적으로 유동성이 흘러 들어왔다면 지금은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고 아직 코인 차례가 아니었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BIS 국제결제은행은 일명 중앙은행들의 은행, 각국 중앙은행보다 더 상위 개념의 은행입니다. 세계 63개국 중앙은행과 통화당국이 이 BIS의 회원이라면 조금 전에 보여드린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미 연준보다 더 상위에 있는 은행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저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 이후에도 시장에 대한 분석을 공유드리며 멘탈 잡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같이 힘든 시간 혼자 버티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알트코인 가지수가 많아서 알트코인이 올라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트코인 개수가 많아서 올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풀려있는 유동성, 앞으로 풀릴 유동성이 아직 제대로 시장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분명 시장이 크게 살아날 타이밍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하락이 깊었던 만큼 투심이 살아나고 회복하는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인내를 가지고 차분히 기다리면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시기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길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